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 또 간밤에 소식까지 또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미국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네,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폭락을 했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예,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막판에 매수가 달라붙어서 뭐 떨어진 상태로 마감하긴 했지만 네. 그만큼 장중에 굉장히 요동이 심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거 거품이 이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세력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 또 한쪽에서는 설마 그래도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이 서로 현 사태, 현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을 보는 금융시장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다. 어허. 그래서 변동성이 더 높다. 이러는데 이 변동성의 정체가 그 한가운데 AI의 거품 붕괴다라는 그 사실. 지금 세계 경제는 네. AI가 견인하고 있고 AI 때문에 그나마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주가의 어떤 상승세도 결국 AI 혁명과 관련돼 있다. 그 관련된 주 위주로 그런 종목 위주로 크게 오른 거잖아요. 그 종목 빼면 사실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 종목만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와. 그런데 그 종목이 흔들리고 있다. 어허. 이게 예. 뭐 주가가 오르면 거품 붕괴의 공포가 수시로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예. 최근에는 그 거품 붕괴론의 실체까지 등장했다는 사실. 아하. 단순한 풍문만이 아니다라는 예. 것이죠. 어떤 게 그러면 단순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또는 이거 수익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과한 거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추상적인 지적을 넘어서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장 구체적인 그 트리거, 예. 주가 하락의 방아쇠는 오픈 AI가 당겼습니다. 오픈 AI라면은 챗 GPT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킨 장 본인이고요. 예.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사다가 그것을 학습시켜서 생성형 챗 GPT를 만들므로써 이 인공지능이 되는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너도 나도 인공지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픈 AI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뉴욕 증시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희가 어떤 국가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개별 기업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베일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현재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력이나 신용만으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예. 정부에다가 손을 내미는 것을 구제금융 베일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을 오픈 AI의 CFO 재무 책임자가 베일아웃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표현을 썼다. 예,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예.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 AI 자체는 구제금융을 하건 말았건 그 회사의 주가는 없는 거죠, 주가가. 네. 그런데 그 오픈 AI가 지금 엔비디아에 많은 반도체를 사오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엔비디아도 흔들릴 거다. 또 엔비디아로부터 또 다른 많은 이 반도체를 사가는 구글, 아마존, 알파벳 같은 그런 클라우드 회사들도 같이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 CFO라는 재무 책임자가 네. 뉴욕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모펀드하고 협상을 할 때 사모펀드에서 보증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 사업의 전망은 좋으니까 돈은 빌려줄게. 그러나 오픈 AI라는 데가 담보가 부족한 회사 아니냐. 우리는 당신 개별 회사의 담보 능력만은 못 믿겠으니까 정부 보증을 좀 가져와라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 책임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를 정부가 인공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부가 백스탑 보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허. 자, 백스탑이란 말이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요? 백스탑이 우리 야구장에 가면 예, 예. 특히 어린이들 그 동네 야구할 때 야구공에 맞아서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캐쳐 뒤에 철망을 쳐놓고 예. 절대 공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최후의 보루 그것을 백스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그 얘기는 일반 보증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보증해 주는 건데 백스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이 넘어오면 무조건 막아주는 그게 최후의 보루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그만큼 오픈 AI가 어렵냐? 왜 그 백스탑 보증까지 언급하지?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그 일파만파로 확대됐는데 바로 전에 마이클 벌이라는 그 네. 유명한 빅쇼트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돈을 크게 벌었던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웅 이 양반이 최근에 실제로 나는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주식에 공매도 걸었어. 자, 공매도 걸었다는 게 주가 하락에 배팅해서 없는 주식을 일단 하락에 배팅하고 나중에 사서 줄 거야. 이런데 공매도가 들어오면 대부분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은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죠. 빅숏을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움직이면 이거 뉴욕 증시 흔들릴 텐데 오죽했으면 마이클 버리가 움직였겠느냐. 최근에 실제로 뉴욕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 기록을 최근 석 달 사이에만 49번 차고 나면 사상 최고치. 예. 이게요. 주가가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역사상 없거든요. 그렇죠. 좀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과하게 오른 측면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다지고 올라가자. 지금이 좀 다지고 올라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이냐. 아니면 마이클 머리가 얘기하는 네. 대로 한바탕 거품 붕괴가 되느냐. 이제 이런 차에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큰 손들, 대표적인 큰 손이 투자은행, JP 모간, 네.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CEO가 앞으로 주가 20% 떨어질 거야. 또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 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하여튼 최고의 금융인들이 연이어서 15% 떨어진다, 20% 떨어진다 경쟁처럼 가격 하락을 전망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마이클 버리가 그동안 다 적중한 건 아니고 그동안 또 이제 공매도 했다가 최근에 뭐 손실 본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공매도 했다가 이걸 뭐 비중을 줄였거나 철회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과열에 대해서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국에 26만 장 GPU를 주기로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팔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뭐 일부의 분석입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거나 오죽 안 팔렸으면 그 동안에 거의 주지 않았던 한국에까지 가서 깐부 치킨에 술까지 사면서 팔려고 하느냐. 그런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일각에서는 거품론이 있는 것입니다. 야, 사실은 그때 3자 회동 때만 해도 야, 팔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냐 이런 분석이었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하게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예, 뭐 그러나 인공지능의 이 거품은 1999년 또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무너졌던 그 닷컴 버블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때도 인터넷이 나올 때 약 5, 6년간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2000년 7월 달에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그때 최고로 잘 나가던 오늘날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시스코란 기업이 있었습니다. 시스코가 인터넷 그러니까 이 장비를 무선 통신 장비를 파는 곳인데 주가가 약 그 3000%까지 올랐다가 바로 닷컴 버블에 그 오른 상태에서 80%를 하루에 다 까먹었어요. 저도 그때 약간의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젊을 때니까 약간의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 시장을 기억해 보면은 전혀 정보통신과 관계 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사명을 바꿉니다.
예. 사명에 뭐 IT가 들어가고 예. 뭐 이게 E가 붙고 I가 붙으면서 예. 그거 하면은 주가가 올라요. 요즘도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 요즘도요. 요즘도요? 요즘 그 양계장 또는 식품 회사에서 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을 잘 못 팔겠다 했는데 그 기사가 AI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아, 예? 아 이거 뭐 의미가 다른 AI입니다만, 네. AI라고 붙으니까 네네네. 이 주식이 인공지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오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요즘도 AI만 붙이고 다니면 오. 전부 다 존경하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인공지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AI란 부근에만 가 있으면 그냥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해요. 또 하나요. 네.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주가가 회사의 실제 상태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더라도 PER 지수가 팔란티어라는 회사 지금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네. AI 수혜주가 팔란티어인데요. 네. PER부터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이 뭐냐? 예, 그 팔란티어가 PER이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네. 주가와 이익을 비교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원이다. 그러면 주가도 10원이면 PER이 1이 됩니다. 네. PER이 20 정도 되는 것을 보통 정상으로 보는데 네. 이 팔란티어는 PER 지수가 660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면 실제로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고평가된 거 아니냐? 너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업종의 특성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ER 지수가 바로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이익이 커진다면 현재 주가가 높아도 분모에 있는 이익이 더 네. 커지면 PER 지수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IT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에는 PER이 내려갈 수 있겠다. 그 기대 때문에 PER이 웬만큼 높아도 투자하는 것이죠. 또는 시장을 선점해서 나중에 크게 뭐 독식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PER만 보고 이 주식은 갔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성장 가능성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되겠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요. 다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터넷보다는 수익 모델이 훨씬 다양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단순히 생성형 챗 GPT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현대차가 피지컬 AI 한다.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하고 연결되면 거기서 또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누가 맞는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뉴욕 그렇죠. 증시의 실제 투자가들도 예. 한쪽에서는 거품론이다 해서 막 투매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럴 때가 사서 저가 매수의 기회야 하고 또 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요것은 그 계속해서 그 진행 네. 상황을 네. 좀 중계 방송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또 우리 주식 시장도 역시 좀 영향을 좀 받을 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좀 다소 좀 속이 쓰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장 먼저 개장을 하면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역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사실 예. 이 주식 시장 얘기가 아니라 미국 재판 얘기입니다. 예. 네. 벌써 지금 시간을 절반 정도 지금 소비를 했는데 네. 이 짧은 시간에 이 미국 대법원 심리 시작 소식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이 관세에 관련된 거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이게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지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선 다 이거 안 되는 거라는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관들이 다소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해서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데는 AI 거품 논쟁뿐만 아니라요. 네. 바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 대법원에서 조만간 지금 판결이 임박을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 이거 완전 무효야 또는 완전 합법이야
그 판결이 지금 뉴욕 증시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또 이것도 영향이 있군요.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요동칠 겁니다. 우선 합법 판정이 나오면요. 네. 트럼프 기고만장, 그거 봐, 내가 맞았지. 그러면서 관세 폭탄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가리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관세 폭탄 지금 예정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자,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네. 문제라기보다도 더 큰 파문이 예상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위법 판정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법 논리대로만 한다면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이 네. 판사로 재판한다면 이건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정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미국 네. 대법관이면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거는 근거 없이 한 거다라는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을 미국 대부분으로 보내 모셨습니다. 영어를 잘못해서. 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상호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게 그 근거법이 IEEPA라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이파 법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그렇습니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정확한 이름이 IEEPA 법인데요. 네. 국제 경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경제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이고 1977년 이란 사태 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생겼던 법인데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 없고 창고 속에 갇혀 있던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어디서 꺼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호관세 때린 게 이 법적 근거가 IEEPA 법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효 판결이 났던 게요. 우선 지금이 비상경제 상황이어야 네. 이 법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에 무역 적자가 많아. 이건 비상경제 상황이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요.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계속됐습니다. 네. 미국이 무역 적자 안 나는 게 비상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적자는 너무나 정상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야. 그리고 미국은 무역 적자 나도 나라 안 망합니다. 발권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발권국. 네, 아니 패권국이고 또한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고 그 자체가 결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물건을 계속 사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 경제학에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요. 기축통화하는 나라는 적자를 봐야 된다. 네. 이게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발동 근거 요건이 맞지 않다. 자, 요건은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법에요. IEEPA 법에. 자, 비상사태 때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예를 5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예. 이를테면 금융 상품을 동결한다든지 또는 철수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 안에 관세가 없어요. 5개 사례 중에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관세는 없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아니 관세도 비상조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발동을 했는데 1심, 2심 판결은 아니 입법권자들이 법을 만들 때 관세가 필요했다면 그 중요한 거 1번으로 올려놨지 않겠느냐. 1, 2, 3, 4, 5 예시에 관세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1, 2심은 무효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세금을 미국 1776년에 독립선언하게 된 그 전해에 보스턴 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영국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 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물렸는데 그때도 관세입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대표 없는 관세 없다. 우리는 국회도 없는데 어떻게 관세를 매기느냐. 이래서 국회 동의 없는 관세 세금에 대해서 사실은 밀란이 일어났고 그게 독립으로까지 이어졌던 네. 미국 입장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세금은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게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도 나와 있는 국제법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소송 제기한 게 중소기업들이고 예. 이 중소기업들 그 변호사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아니 우리의 건국자들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건국자들이 과세 권한을 의회에게 줬다. 그러면
네. 의회가 관세를 부과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하냐 이런 지적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미국의 대법원이라면 무효 판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가장 주목되고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의 권력자가 한 명 있는데요. 누구요? 로버츠라는 분. 로버츠? 예, 미국의 대법원장입니다. 아, 굉장히 예. 벌써 지금 그 대법원장 된 지가 20년이 훌쩍 넘어요. 네, 존 로버츠. 예, 존 로버트. 그런데 한 번도 편파 판정이나 당파 판정을 판결했다는 구설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지명한 예. 사람인데 또 성향은 또 보수로 좀 분류되긴 하죠. 예, 보수입니다마는 법 논리에 충실했던 우리나라도 그런 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로버츠는 제대로 판단할 거야. 그러나 전체 대부분의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많습니다. 예.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돈 갑자기 돌려받으면 네. 그거 뉴욕 증시에 돈이 막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아, 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수입업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돌려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허. 그리고 앞으로 관세 못한다? 이러면 수입 물건 늘어나고 미국 경제가 대호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뉴욕 증시는 이 관세 무효가 뉴욕 증시의 폭발 호재라고 보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또 어떤 반전이에요? 트럼프가 그냥 예. 물러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죠. 예, 또 다른 이상한 조처를 해 올 겁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번에는 더 센 거. 아, 그게 이제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이 이거 무효라고 판단하면 이건 파괴적인 거다. 예, 나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곧바로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에는 IEEPA법 같은 경제 비상사태 수권법 비슷한 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열 몇 개나 있어요? 예, 애매한 거. 야, 이거 애매한 거 가지고 돌려막기해서 계속하면 임기 다 끝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임기 때까지 열 몇 개를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그리고 그때는 세금을 더 올릴 거다는 야, 거예요. 이거 변호사만 좋은 거 아닙니까? 소송 가면.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단기는 호재인데 이거 완전히 이거 물가 폭등하고 관세 폭등해서 세계가 무역 전쟁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또 뉴욕 증시에도 자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니, 예. 아슬아슬한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둔화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당장 그렇습니다.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못 하겠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주식시장에는 아주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 아니 저희 방법 제시까지는 오늘 예. 뭐 제가 요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저 또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경제 돋보기를 열심히 네. 예. 열심히 듣고 예, 제가 한번 솔깃했는데 역시 뾰족한 묘수는 없다. 네, 누구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해법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트럼프의 관세부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 또 그 전에 최근에 주식시장까지 알아봤는데 경제 돋보기 너무 재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